구소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얼음 음료에 대한 불신이 있었대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카페인빨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나라만 유독 아이스 커피를 찾느냐였던 것 같은데, 커피를 오래 앉아서 즐기고 있으면은 부작용이 좋나요? 커피에 관련돼서 한정지어서 좀 찾아봤어요. 커피를 서브하는데 적정 온도는 몇 도인가 했을 때 따뜻한 음료 같은 경우는 한 76도가 적정 온도다 라고 했고, 그러면은 차가운 거는 권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때 뭐 과학적인 이유로는 미래가 감지할 때 따뜻한 게 맛을 느끼기가 더 좋대요. 그래서 같은 농도여도 곰탕의 염도가 훨씬 낮은데도 짜다고 느끼고, 평양냉면 같은 경우는 되게 짠데 차가우니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짠 걸. 염도를 비교하면, 절대적으로 비교하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따뜻한 것이 맛을 느끼기 더 좋다라는 어떤 과학적인 그런 근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이제 비민남경 같은 데 커피 마시러 가면은 차가운 거 주문하면 괜히 먹다는 소리 듣고, 아무리 뜨거운 여름에도 뜨거운 커피를 마셔야 됩니다 하면서 막 이랬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좀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사람들은 찬 음료를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했을까가 질문이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얼음이 실제로 산업에서 좀 유통되기 시작한 게 1800년대 후반 정도였고, 그리고 그거를 일반 사람들이 접할 수 있었던 거는 20세기 들어와서, 그리고 그게 일반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게 미국 기준으로는 1940년대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때쯤인 거예요. 냉장고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보게 됐어요. 이제 어쨌건 그 책을 보면 냉장고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냉장고가 보급된 것도 최초 보급된 게 60년대인가 그런데, 그게 일반의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한 건 80년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차게 먹었던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음식의 역사가 1000년이 넘잖아요. 음식을 차게 먹었던 역사가, 상시로 차게 먹었던 역사가 되게 짧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관념 자체가 굉장히 이제 고착화되어 있고, 예를 들면 이열치열 문화가 터키에도 똑같이 있어요. 따뜻한 걸 먹어야 된다. 그런 게, 그리고 따뜻한 걸 찬 걸 먹으면 몸이 차져라고 막 얘기했던 것들도 우리가 뭐 중국이나 한의학이나 이런 데서 영향을 받았을 것 같고요. 또 되게 재밌는 맥락이 있어요. 이건 뉴욕타임즈의 그러니까 칼럼이 아니라 뭐 개인 오피니언란에 있었던 글인데, 러시아 사람들, 특히 냉전 시대 이전의 러시아 구소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얼음 음료에 대한 불신이 있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얼음은 미국의 것, 자본주의의 것이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소련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면은 절대 물에다가 얼음을 넣는 행위를 안 하는 거예요. 차가운 음료에 대한 어떤 불신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거 플러스 또 하나는 냉장고 보급률로 따져보면 미국이 제일 빨랐고요. 영국만 해도 80년대까지 집에 냉장고를 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보급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냉장고 아이스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이 되게 강해서, 음료에다가 찬 걸 얼음을 넣어버리면은 음료를 희석해서 주는 거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음료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스 음료를 마시지 않는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형성이 되었었는데, 그럼 이게 깨지게 된 거는 어떻게 된 거냐? 어쨌건 냉장고 보급률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소련도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이스 음료 잘 마신대요. 젊은 세대일수록 그런 거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문화적으로 개방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소다 기계가 많이 보급되면서 그거 차갑게 먹는 경우도 되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냉장고나 얼음 보급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 커피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 커피가 없다고 하지만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제가 궁금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왜 우리나라만 유독 아이스 커피를 찾느냐였던 것 같은데, 커피를 오래 앉아서 즐기고 있으면은 부작용이 좋나요? 빨리 쪽 빨고 올라가가지고 뭐 해야 돼요. 점심시간에도 밥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이에요? 없어요. 빨리 쪽 빨고 올라가가지고 오후 업무를 또 해야 돼요. 야근할 때도 커피 한 잔이 없죠. 옆에 쌓아놓고 쪽쪽 빨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 뜨거운 거 후룩후룩 이렇게 먹고 누가 그러고, 직장인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약간 그런 한국의 특유의 어떤 빨리빨리 문화가, 혹은 어떤 피로사회의 어떤 그런 영향이, 커피 문화가 융성한 시대에 얼음에 대한 불신이 깨지고 그러면서 만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되게 그런 전자기기 보급이나 이런 거 되게 빠르잖아요. 집집마다 다 새로운 전자기기들 다 있잖아요. 오렌지 세대라고 혹시 아세요? 90년도에 20대를 보낸 세대들이 오렌지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 오렌지 세대들이 이제 저 대학 다닐 때 우리 세대인데, 그때쯤에 청량음료, 콜라를 얼음에 넣어서 먹는 게 그때부터 우리나라엔 유행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콜라는 꼭 얼음에, 청량음료는 얼음에 넣어 먹는 게 굉장히 핫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그게 미국의 영향을 아마 그렇죠. 적극적으로 받았을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의 소다 디스펜서가 혁명이었거든요. 미국의 서부 쪽에서는 얼음이 필수인 거예요. 얼음이 기본이. 한국의 오렌지족 문화가 LA 교민사회 문화랑 거의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나온 게
커피와 아이스 커피가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피로 사회가 되지 않았을까. 커피 품질도 되게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아이스로 먹으면 맛있는 것들이 있었고 그렇게 먹으면 되게 맛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가운 걸 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는 범주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수 품질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아이스로 커피를 내려도 충분히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원두들이 많아졌어요. 선택지가 훨씬 많아진 거죠. 사장님들도 생각을 하겠죠. 야, 이게 아이스 커피가 많이 먹으니까 그럼 아이스 커피에 어울리는 뭔가가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된 메뉴들을 개발하고 레시피를 개발하다 보면 뜨거운 커피만큼이나 맛있는 아이스 커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야, 너 커피를 차갑게 먹으면 안 돼 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그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취향을 찾아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뭐 굳이 따뜻한 거 차가운 거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맛있는 거 먹으면 되지 않나. 자, 저는 냉장고 보급률에 따라서 그 얼음을 우리가 찬 음료를 먹은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됐다는 게 되게 네네. 그건 간과하고 있었어요. 커피를 처음 접한 시기가 예를 들어 냉장고나 냉동고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의 나라들은 따뜻한 커피가 당연히 위주로 이렇게 뭔가 전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이후에 산업이 발전한 다음에 커피를 처음 접한 데는 또 자연스럽게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뭐 약간 이런 또 하나의 뇌피셜 또 하나의 카더라의 의견이 또 작가님 두 분은 왜 사람들이 커피를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저 이게 여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왜냐면 대체제가 차나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뭐 음료들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왜 커피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와인은 다 만들어져서 오죠. 네. 차도 다 가공 끝나가지고 수입해서 들어오죠. 네. 위스키도 다 만들어서 들어오죠. 네. 커피가 거의 유일하게 어떤 생두든 다 수입해서 그 나라에서 거기서 볶아서 팔아요. 이런 음식이 있을까요? 좀 웃긴 얘기지만 과로 사회예요. 과로 사회요? 네. 한국 사람들은 너무 과로해서 맞아요. 네. 카페인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의외로 보면 사내 카페들 보면 잘 되잖아요. 네. 대기업들 다 사내 카페들이 보면 아침에 막 그래서 8시 이후에는 아예 사내 카페를 못 열게 하는 데도 있어요. 왜 일과 시간에 커피 마시지 마라. 그래서 막 7시 55분에 와서 한 잔만 주세요. 그러니까 커피를 먹고 반짝해서 카페인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카페인이 부족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카페인 빨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조금 그렇게 보기도 해요. 따뜻한 커피를 마셔야 되지만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되게 쪽 빨아 먹으면 바로 원샷이거든요. 에너지 보충. 근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스페셜티 커피 포함해서 커피 문화가 되는 건 한국 사람들이 과로라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가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과로로 하고 힘들다 보니 뭔가가 보상을 누릴 받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을 바래요. 근데 그 최소한의 행복을 준다라는 게 사실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공 단계가 여기서 끝나기 네네네. 때문에 그거를 피니시 해주는 그 바리스타나 로스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역할만 잘해주면 사람들이 내가 뭔가 특별한 걸 먹는다라는 경우를 스페셜티 커피가 성장하기까지는 몇 가지 모멘텀이 있었어요. 80년대 드라마에는 펍에서 주인공들이 떠들었어요. 근데 90년대 주인공들은 카페에서 주인공들이 떠드는 게 배경으로 나와요. 그만큼 커피가 익숙해진 상황이었는데 식자재에 대한 뭐 원산지 규명이라든지 바르고 안전한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점 갈수록 그걸 요구하게 되잖아요. 커피 산업도 뭔가 그런 것들을 규정해야 되는 그 시대가 온 거죠. 그럼 그게 미국만 있냐?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저희도 뭔가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한국에도 당연히 스페셜티 커피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고요. 또 몇 가지 이제 모멘텀이 뭐냐면 경제 위기도 되게 좀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제 위기가 카페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했을 때 긱 이코노미라는 말 아시죠? 사람들이 정규직을 잃어버리고 플랫폼 사업이 발달하면서 정규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긱 이코노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회사 끝나고 쿠팡 배송하는 경우도 배달이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영국 같은 경우에도 2008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커피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경제 위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있을 수도 없고 회사에 갈 수도 없으니까 어딜 가겠어요? 카페에 가겠죠. 그럼 그런 수요들이 점점점 늘어나는데 그럼 그런 수요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스타벅스 같은 공간도 있지만 스페셜티 커피는 뭔가 개인의 취향을 더 반영하기도 하고
또 시대적인 어떤 요구에 맞춰주기도 하고,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가 또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다양성을 품는 부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인종이건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건 그런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고 다 품을 수 있는 어떤 문화적 다양성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스페셜티 커피가 융성했던 도시들을 보면 성적 지향의 다양성, 뭐 그다음에 민족적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 같은 것들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동네에 스페셜티 커피가 뭐 했냐 안 했냐 이런 것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 다 지나서 분석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우연한 역사적인 계기들, 산업적인 계기들이 맞물려 가지고 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세계의 유명한 로스터들이 야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라이트 로스팅 막 맛있다, 산미 있는 커피 좋아요 이래봤자 세계의 97%의 사람들은 아직도 다크 로스팅 커피를 먹고 있어 하면서 좌절하거든요. 근데 점점점 그 퍼센테이지가 아주 조금이더라도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건강한 먹거리, 좋은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은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점 삶이 나아지면서 생각하는 게 달라지니까 더 좋은 먹거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더 좋은 먹거리가 있는데 왜 우리가 안 좋은 거를 먹겠어요. 중동, 러시아 커피 소비량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50년 정도가 되면은 지금 커피 소비량의 2배가 되는데요. 반면에 커피를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은 50%가 줄어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산업을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벽을 만나게 돼요. 커피 산업이 확장이 되면서 사칭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져요. 저희들이 뭔가 역사를 정리해보자라고 했던 취지는 사칭하고 뭐 우리가 뭐 원조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한국에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왜곡이 되지 않게 너 이러한 정통성을 다른 사람들이 사칭하지 말자. 나중에 한 500년이 지나서 누군가가 우리나라 스페셜티 커피 문화에 대해서 증거를 내놔라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잘 정리해가지고 근거를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문서 하나 딱 남겨놓고 거의 잠들면 500년 뒤에 누군가 제 무덤에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꽃 하나 놓고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지난 역사와 책들을 되게 감사하면서 읽고, 저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일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또 심정도 있어서 지금은 기록자의 역할이어서 지금도 매일같이 꾸준히 기록하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역할은 묵묵하게 기록하는 거. Everything I try